네, 오늘의 건조 특보는 웹툰 원작 드라마입니다. 아 근데 건조 특보 참 누가 아이디어 냈을까? 건조 외모 특보 다 너무 좋다. 저는 사실 드라마를 많이 안 봐서 게임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웹툰 원작 드라마를 본 게 5개가 채 안 돼요. 그중에 3개 고른 거예요. 아, 저는 미생, 이태원 클라스, 스위트홈 이렇게 뽑았는데 미생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재밌게 봤고 주인공 맡으신 장그래 그렇게 잘 어울릴 줄은 정말 예상을 1도 못했다. 정말 네. 진짜 인생 캐릭터가 배우들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장그래는 임시완의 인생 캐지. 만화 자체의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지만 드라마가 그거를 정말로 드라마타이즈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웹툰 원작이지만 웹툰을 어느 정도는 뛰어넘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약간 처음에 그 입었던 그 큰 양복, 이렇게 허리띠 해서 입는 거기서부터 이미 게임 끝난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지상파 3사 드라마라고 하는 것을 약간 넘어서서 이때부터 약간 종편이라던가 뭐 그렇죠. TVN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좀 확 가지 않았나. 그 미생이 원래 공중파에 또 판권을 팔려고 했었다고 해요. 맞아. 그런데 공중파랑 계약이 안 된 이유가 공중파에서는 로맨스가 없다. 주인공들은 로맨스를 집어넣어야 돼. 그놈의 로맨스 진짜 미치겠네 진짜. 종편과 케이블이나 넷플릭스에 대해서 뭐 말들이 많긴 한데 저는 드라마의 전반적인 경향을 굉장히 올바르게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역으로 지금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장르물들이 OTT나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것들을 공중파 드라마들도 좀 이렇게 좋은 점들을 가지고 오고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미생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회사에서 저 많은 사람들이랑 한번 섞여서 일을 하는 경험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아, 그러니까 목에 이거 걸고. 네, 단순히 저 드라마가 뭐 낭만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되게 냉정한 부분은 냉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저런 데서 한 번쯤은 저런 경험도 해보고 싶다. 얘가 말씀하기 좀 이해가 되는 게 그 미생에서 왜 옥상 건물이 왜 그 서울역 건너편에는 옛날 맞아요. 대우 건물 맞아. 이렇게 왜 목에 뭐 걸고 이제 그 종이컵으로 믹스커피 마시고 믹스커피 마시고. 제가 뽑은 베스트 3는 미생, 이태원 클라스, 경이로운 소문인데요. 이태원 클라스는 희한하게도 저는 제 일본 친구 때문에 보기 시작했어요. 제 일본 친구가 기자예요. 아사히 신문 기자인데 그 친구가 이태원 클라스를 너무 재밌게 지금 보고 있다는 그래? 일본 친구도 본다면 나도 보기 시작해야지. 그러고 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뚝심이 있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야기가 힘을 거의 잃지 않고 달려가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이 웹툰 작가가 대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웹툰 맞아, 작가가 맞아. 직접 대본을 쓰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맞아. 들더라고요. 저도 이태원 클라스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저는 원작 만화도 재밌게 봐가지고 일단은 캐스팅을 너무 잘했다는 생각. 박서준. 네. 진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하던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래요? 드라마가 한참 유행할 때 정말로 이태원이 홍대 나가면 그러지 마. 전부 그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진짜. 이태원이라고 저렇게 구체적인 공간을 저렇게 적시해서 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아현동만이 뭐. 저는 뭐 미생은 다들 꼽으셨고 쌉니다 천리마 마트 그리고 경이로운 소문 꼽아봤는데 쌉니다 천리마 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리스트를 뽑을 때 이런 작품이 하나 쓱 들어가줘야 저 사람 좀 편집장 보는데? 약간 마트 얘기인가요? 저 못 그렇죠. 봤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거대한 그룹에서 이 천리마 마트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이 회사에서 막 거의 뭐 귀양 보내다시피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저기다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천리마 마트를 이렇게 좀 회생시키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병맛 코미디 약간 진수 같은 거. 네. 그 웹툰에서도 어떤 설정이 있냐면 그 카트가 있는데 카트를 그 정도로 뭐길래? 동전을 넣고 이렇게 왜 100원을 넣고 하면 깜짝이야. 카트를 뺏어 가잖아요. 그 카트가 사람이야. 사람이 바구니를 메고 있고 크리처물 아니야? 크리처물. 오죽하면 이 작가님도 이 작품에 나오는 그런 미술이나 소품 같은 것들을 보고 내가 그리긴 그렸지만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다니 라고 하면서 그 이제 미술 감독님한테 좀 달라고 하고 막 그럴 정도로 이 작품은 미술 자체가 압도적이고요. 우리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때 우리 마트에서 한 달 동안 알바한 적 있지 않아요? 한 달 동안 알바를 하고 카트로 그때 그래서 그런
애환이 있어서 쌉니다 천리마 마트. 아 그래서 내가 이 작품에 유난히 좀 애정이 갔던 이유도 있겠네.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서. 저 하나 바꿀게요. 미생, 경이로운 소문, 며느라기. 며느라기를 좀 얘기를 하면 20분이에요. 그래서 한 편에 500원이야. 근데 계속 500원 내가 결제하고 있는 거야. 며느라기는 그냥 땅에 착 붙어 있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결혼을 해서 시댁이랑 갈등,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어떤 그 여성의 얘기인데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계속 보게 되고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와이프가 강제 시청하게 하는 드라마라고. 아이고. 진짜.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보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며느리를 들이면 정말 친구 같은 시어머니가 될 거다 그래서 항상 제가 아니야 며느리는 친구가 되길 원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경이로운 근데 소문. 정말 모두가 한국 빼고 엄청- 모두가 다 뽑은 경이로운 소문이 있네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경이로운 소문이랑 스위트홈이랑 두 개가 동시에 화제예요. 거의 이제 나온 시점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둘 다 웹툰 원작인데 하나는 악기를 잡고 가는 어떤 주인공들을 다루는 판타지고 하나는 이제 크리처물이잖아요. 그래서 장르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한 편이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둘 다 제작했다는 공통점도 있고 요즘 스튜디오 드래곤이 정말 잘 나가잖아요. 저 장르 쪽으로 봤을 때 저는 스위트홈보다는 경이로운 소문이 좀 더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짜임새가 있고 그리고 이를테면 한국을 배경으로 한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거거든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나서는 이게 뭐지 하면서 1회, 2회, 3회 하면서 점점 시청률이 올라가서 OCN이 그토록 장르물로 정말 이 시청률의 벽을 깨고 싶었는데 이 경이로운 소문이 드디어. 9%를 넘으면서 완전 역대 시청률 깨면서 입소문 나면서 사실 마블이나 DC의 히어로 영화는 한국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배우가 커스튬을 입고 나오는 순간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아직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테면 시연의 에스터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특촬물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네. 만약에 송강호가 이렇게 갑자기 토르 같은 복장을 하고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언맨이나 쉽게 관객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이제 경이로운 맞아. 소문은 추리닝을 입어요. 4명이서 이렇게 똑같은 추리닝을 입고 다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마블 히어로의 어떤 커스튬의 한국적인 소시민적인 변형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모든 지금까지 본 히어로물들을 좀 약간 짬뽕시켜서 굉장히 이제 K 스타일로 잘 버무리는 게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이런 슈퍼히어로물이나 그런 뭐 마블, DC 영화들 좋아하셨던 분들도 이상하게 완전히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경이로운 소문이 왜 이렇게 참 재밌을까? 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평소에는 그 언니네 국수집이라고 그 국수집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호를 받으면 이제 나가는. 출동. 네, 119 구조대 같은 그 약간 그런 공간도 느낌. 되게 저는 국수는 어떤 종류인가요? 뭐 멸치? 잔치국수. 잔치국수 아, 쪽이고. 잔치국수. 멸치 육수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두 편은 나왔네요, 뭐. 미생과 경이로운 소문은 그렇죠. 나왔네요. 뭐 저는 제가 못 어쩔 수 봤지만 쌉니다 천리마 마트에 하라고. 나도. 나도 쌈리다 천리다 마트가 천리다 마트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미생 1위, 2위. 그리고 2위 지금 경이로운 이제 소문. 화제되는 경이로운 경이로운 소문. 소문. 그리고 그리고 3위 쌈리다 천리마 마트. 천리다 마트. 쌉니다 천리마 마트의 그 원작 팬들은 드라마로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왜냐하면 그 작가가 그린 그림을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소문 최근 보셨어요? 저는 8화까지 보고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미루세요. 계속 미루세요. 지금 소문 듣고 제가 또 팔랑귀거든요. 제가 신뢰하는 안목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 8화 이후는 보지 말래요. 이게 작가가 바뀌었어요. 원래 이제 10월에라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를 했던 여진아 씨가 각본을 썼는데 어떤 식으로 웹툰을 각색할 것인가에서 제가 보기엔 연출가랑 작가의 어떤 싸움이 있었던 것 같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작가가 물러난다는 뉴스들이 나왔고 그 뒤에 이제 마지막 칸에 이제 다른 작가가 또 붙었고 다른 작가 그러면서 붙고 연출가와 같이 밸런스가 네.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경이롭습니다. 그럼 또 그럼 또 봐야겠는데. 경이로운 붕괴. 네. 시즌 2를 어떻게 꾸려갈지 이거 큰 숙제를 남겨준 결말이 아니었나 싶고 마지막이 좋아야지 좀 기억에 남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도 보증했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로 이게 사전 제작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참 그런 점들이 중요하구나. 시청자들이 의견을 달면 그 의견이 다수가 되면
갑자기 이야기를 바꾸는 거야. 그 시청자들 의견대로. 그러면 완전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드라마 제작이나 뭐 영화 제작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다수결 민주주의 원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